요즘 미국 부동산은, 아니 미국 부동산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부동산은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근데 또 실물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지금이 집살 최적기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중심을 보면은 역대급으로 낮은 몰기지 레이트겠죠. 집을 삼에 있어서 몰기지 레이트를 최대한 낮게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제 크레딧 점수가 760점이었다면 50만 불을 빌려서 집을 샀을 때 매달 페이먼트가 2,035불이 나옵니다. 총 내야하는 이자는 23만 2,642불이 나오고요. 그런데 제 크레딧 점수가 101점 낮은 659점이라고 하면 매달 내야하는 돈이 300불 정도가 더 늘고 총 이자는 10만 불 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PMI 레이트도 크레딧 스코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좀 어마어마한 차이 아닐까요? 저는 제 크레딧 스코어가 500점대였을 때도 있고요. 지금은 830점이 넘었는데요.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이나마 아까운 이자를 덜 낼 수 있게, 몰기지 레이트를 조금이라도 낮게 받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이 크레딧 카드들, 플라스틱들을 가지고 내 크레딧 스코어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액티브한 크레딧 카드가 11개가 있어요. 3개는 연회비를 내면서 데일리에 쓰는 데일리 카드고요. 8개는 흔히 장롱 카드라고 하죠. 연회비도 안 나가고 그냥 장롱에 처박아 놓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카드들을 이용을 해서 크레딧 점수가 500점에서 800점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크레딧 점수는 대개 돈을 빌릴 때 사용이 되죠. 물론 다른 데 쓸 경우도 있지만 메인 이유는 돈을 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렌더들의 빅픽처는 굉장히 심플해요. 이 녀석이 내 돈을 갖고 먹튀를 하지 않을까? 그동안 재산 관리를 잘했는데 먹튀를 할 만한 시그널이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비중을 35%를 차지하는데요. 바로 페이먼트 히스토리입니다. 뭐 뻔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냥 제때 내시는 게 좋아요. 제때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굿뉴스는 내가 빌린 총 금액을 매달 갚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 렌더들이 정한 최소한 이 정도는 내줘라 하는 금액 있잖아요. 미니멈 페이먼트. 그것만 제때 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먼트를 미스한 적이 있는데 이게 30일 내로 이걸 해결을 하면은 영향은 없고요. 근데 만약에 90일 동안 해결을 못한다 하면은 렌더가 우리들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받을 돈을 제3자에게 싼 가격에 팔아 넘기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컬렉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빚독촉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고, 변호사들이 이제 엄중한 이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렇게 러브콜을 보내죠. 그러니까 제때 미니멈 페이먼트는 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분모에 토탈 페이먼트 횟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온타임 페이먼트 횟수를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크레딧 카드 하나가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평가를 했다고 치면 제가 토탈 페이먼트 할 수 있는 횟수는 12번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제가 실수로 한 번 페이먼트를 미스를 했어요. 근데 그게 리포트가 됐어요. 그래서 11번 온타임 페이먼트를 했다면은 분자에 10일을 갖다 넣어서 계산하면 92%가 나오죠. 산수 시간에 92%가 나오면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겠지만 이 세계에서는 이거는 정말 최악의 점수라고 하죠. 최소한 99%는 돼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퍼센테이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산수죠. 그냥 분자를 올리면 되잖아요. 제가 가정에서 크레딧 카드가 1개가 아니라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저에게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죠? 12 곱하기 10 120. 분자에 들어갈 거는 제가 실수를 딱 한 번 했다는 가정을 하면 119. 갑자기 퍼센테이지가 99%로 뜁니다. 저는 최악의 등급이었는데 갑자기 괜찮은 등급으로 올라선 거죠. 이때 크레딧 점수가 확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35%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만듦으로써 인해서 나의 크레딧 페이먼트 히스토리의 이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전략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크레딧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30%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 크레딧 카드는 없는 게 좋아. 많이 쓰면 별로 안 좋아. 근데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 렌더의 빅픽처가 뭐였죠?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도 되나 안 되나 이거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과거 데이터를 갖고. 근데 내가 돈을 빌리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 저는 과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신용기관에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거고요. 그럼 렌더들이 가장 반기는 포텐셜 고객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도는 이빠이 있는데
내 자신을 절제를 잘해서 적게 쓰면서 머니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바로 크레딧 유틸라이제이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크레딧 카드가 딱 한 장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00불짜리가 있어요. 근데 나는 9,000불을 써야 돼요. 내가 오늘 9,000불을 딱 긁고 이게 포스팅이 됐어요. 근데 이날 은행에서 크레딧 기관한테 내가 9,000불을 쓰고 있다, 10,000불짜리 카드에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크레딧 유틸라이제이션이 90%잖아요. 근데 나는 내일 9,000불을 바로 갚았어요. 밸런스는 지로지만 크레딧 리포트에는 어떻게 비춰지냐면은 얘는 맥스로 땡겨 쓰는 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맥스로 땡겨 쓰면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거 언제 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점수가 확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리빙 테스티멘트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겪어봤어요. 제가 크레딧 점수가 500점대였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이거였어요. 크레딧 유틸라이제이션. 제가 사업할 때 뭐 좀 막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냥 개인 카드로 그냥 맥스로 땡겨서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물론 다 갚아 나가고 결국에는 다 갚는데 이게 리포트 됐을 때는 맥스로 땡겼으니까 얘 위험하다, 아무리 갚아도 언젠가 튀면은 내 돈 다 갖고 튀는구나 하니까 점수가 그냥 확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유틸라이제이션을 픽스했더니 점수가 또 확 올라가는 효과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크레딧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는 제가 든 예에선 제가 지금 90%잖아요. 근데 30% 미만이 통상 좋은 결과래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제가 아직 9,000불을 쓸 계획이 있으면 10,000불의 크레딧 한도가 아니라 30,000불로 만들어버리면은 이 크레딧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이 30%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간단한 수학이죠. 한도를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전화해갖고 야, 나 이 크레딧 카드 하나 있는데 이거 한도 좀 올려줘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크레딧 카드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크레딧 카드 2개를 10,000불짜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제 리밋은 30,000불이죠. 근데 이거를 또 제가 쪼개서 나눠서 썼어요. 그래서 그냥 9,000불을 긁은 게 아니라 3,000불, 3,000불, 2,999불, 그리고 1달러짜리 현금으로 해서 썼어요. 그러면은 같은 기간에 같은 9,000불을 쓰고 같이 갚았지만 리포트 될 때 하나는 90%로 나는 최악의 등급이었지만 갑자기 30%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나는 확 올라가겠죠. 그때 점수가 확 뜰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틸라이제이션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크레딧 한도를 높여서 이걸 고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은행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관대한데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빡빡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래 지출이 예상되면 지금 당장 필요 없으시더라도 크레딧 카드를 뭐 만드든지 아니면 한도를 높여서 이 크레딧 리밋을 높여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옛날부터 도는 루머 있죠. 뭐 크레딧 카드의 밸런스를 갖고 가야 된다.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이고요. 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리포트 데이시라고 있잖아요. 이게 은행이 크레딧 기관에 리포트를 한 데이시예요. 그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리포트가 될지 모르니까 리포트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쓸데없이 이자를 내면서 밸런스를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평상시에도 이 유틸라이제이션을 내려놓는 게 좋아요. 그냥 딱 월말에만 확 낮추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계획을 잘 하셔서 아니면 한도를 이빠이 높이셔갖고 이거를 잘 매니지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한도가 높아졌다고 거기다 대고 엄청 쓰시면 전혀 쓸데없는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크레딧 기간이에요. 이게 15%를 차지하는데 이게 7년이 넘어가면 좋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7년이 넘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퍼펙트한 850점을 못 받는 이유가 딱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지금 액티브한 어카운트가 있잖아요. 저는 11개가 있고 이거에 히스토리 기간들을 그냥 다 더하십니다. 그리고 10일로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연관하면은 저도 이제 5.5 나오거든요. 5년 6개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크레딧 카드를 만들면 신용 점수가 깎여서 오히려 안 좋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면 내가 크레딧 카드가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10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저는 크레딧 기간이 10년이죠. 그럼 저는 지금 최고 등급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신생아 카드를 딱 하나를 딱 만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기간은 같은 10년인데 카드가 2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평균 연수는 5년이잖아요. 옐로 카드 받는 거잖아요.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발급했을 때 준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근데 이게 항상 추르냐? 또 그것도 아니죠. 왜냐면 어차피 내 기간이 평균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면 지금 하나를 말든 별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을 하셔서 잘 개인의 상황에 판단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이게 비중이 15%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크레딧 유틸라이제이션에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얘는 비중이 30%예요. 단기간에 15%에서 네게티브 이펙트는 있지만 이거 30%를 차지하는 데서 더 좋은 파지티브 이펙트를 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몰기지 받기 몇 개월 전에는 크레딧을 파지 마라 하는 게 이유예요. 왜냐면 크레딧을 파면 바로 얘가 딱 떨어지지만 복귀하는 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훨씬 크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득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잘 상황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파퓰러한 미스에 대한 답 나왔죠. 뭐 내가 안 쓰는 카드, 오래된 카드 이거 닫는 게 좋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아니죠. 이거 닫으면은 제가 이제 제일 긴 게 9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닫으면 내 평균 연수가 확 줄어드니까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연회비가 없다,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하면 닫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크레딧 믹스. 이거는 10%예요. 크레딧 믹스가 홈론이랑 뭐 어로론이랑 이제 크레딧 카드 이렇게 다른 성향의 여러 가지 빚을 내가 똑같이 잘 페이를 하면은 아 얘가 더 매니지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믹스도 중요하다고 해요. 이게 정확한 팩트는 아닌데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690점에서 계속 스탁돼 갖고 700점이 안 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700점이 너무 넘고 싶은데 한 1년 동안 이게 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투자 부동산을 하나 살라고 이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리얼터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크레딧 점수가 히스토리에 모기지가 있으면은 이게 점수가 가산점이 확 붙는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썰은 아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40%인지 60%인지를 다운을 하고 나머지를 1년에 걸쳐서 이렇게 냈거든요. 그거를 하고 나니까 크레딧 점수가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한 이제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제 케이스는 그랬다는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믹스가 있는 게 좋대요. 근데 그렇다고 쓸데없는 돈을 내가 막 받으러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이제 크레딧 개수예요. 이거는 액티브 어카운트랑 클로즈 어카운트를 둘 다 이제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21개가 넘으면은 좋은 거라고 해요. 우리 평균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4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들 집 있으시니까 몰기지 하나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부부가 차가 한 대씩 있어요. 그럼 3개죠. 왜냐면 뭐 뉴욕에서 살지 않는 이상 교통이 불편한 편이니까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다고 할까요? 부부가 크레딧 카드 하나씩 있고 또 뭐 스튜던트 론 있고 뭐 마이너스 통장 있다고 쳐볼게요. 7개잖아요. 아직 21개가 되기에는 좀 이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필요도 없는데 가서 퍼스널 론을 빌릴 필요도 없는 거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해도 이제 빌릴 수 있는 그게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쉬운 게 크레딧 카드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카운트가 9개예요. 그럼 내가 등급이 꽤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11개, 꼴랑 2개만 더 있으면 나는 등급이 올라가. 그러면은 신용도가 올라갈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크레딧 카드 2개 만드는 게 이제 가장 빠른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가 또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뉴 크레딧이라고도 하고 뭐 인콰이리라고도 하죠.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은 크레딧 리포트를 뗐냐 2년 동안 이 개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이게 근데 뭐 어떤 거는 여기에 포함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뭐는 소프트 인콰이리고 뭐는 하드 인콰이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대입하실 수 있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돈을 빌리려는 목적과 의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롤스로이스를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 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롤스로이스 딜러에 갔어요. 그리고 걔네 파이낸스 팀한테 이제 론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죠. 아니 물론 이 론 안 받고 사시겠죠. 이런 차 사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얘네들이 잠깐만 기다려. 네 신용조회 좀 해보자 하고 이 리포트를 떼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 롤스로이스만 믿겠어요. 내 은행인 체이스에 연락을 해요. 그래서 야 나 이거 롤스로이스 살라 그러는데 이자율 얼마 줄 거야?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네가 기다려봐. 그리고 리포트를 떼요. 그리고 나는 크레딧 유니온에 가서 또 떼요. 그럼 3개를 떼는 거죠. 레이트 쇼핑을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근데 롤스로이스가 너무 비싼 거죠. 롤스로이스 안 되겠다. 그리고 벤틀리를 사러 가요. 뭐 벤틀리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그래서 벤틀리 파이낸스 팀한테 또 하니까 얘네가 또 하나를 떼. 그럼 4개가 됐죠. 그리고 제가 또 웰스파르고에 연락을 해요. 그럼 5개가 됐어요. 그럼 이 5개가 다 리포트에 포함이 되느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나의 돈을 빌리는 의지와 목적은 차를 사기 위함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타임에 5개를 떼든 10개를 떼든 차를 사기 위해 뗀 거면은 하나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크레딧 리포트가 궁금해서 이거를 떼요. 그러면 이걸 떼는 거니까 인콰이어리는 맞는데 얘가 크레딧 리포트에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 이거죠. 왜냐면 나는 돈을 빌릴 의지와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크레딧 카드를 하나 오픈을 해요.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돈을 빌리려는 의지와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크레딧 카드를 열면 크레딧 스코어가 떨어진다는 그 이유가. 근데 아까 그 크레딧 히스토리가 15%였잖아요. 이거는 10%잖아요. 둘이 합쳐봤자 25%예요. 그러니까 네게티브 이펙트를 받는 게 25%인데 내가 여기 큰 부분 있잖아요. 페이먼트 히스토리나 아니면은 유틸라이제이션에서 좀 임프루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75%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내가 다다음 달에 몰기지를 받는다 하면은 이제 크레딧 점수가 확 떨어지니까 받지 마라 하는 거지만 시간 여유가 좀 있다면 결국에는 이 떨어진 거를 회복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왜냐면 얘네 비중은 75%니까 긍정적인 것은. 그래서 이렇게 원리를 잘 아시고 상황에 대입을 해보시면 현명한 판단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크레딧 카드는 분명히 양날의 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리스폰시블하게 쓰실 수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돈을 세이브 해줄 수도 있고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는 이템이 됩니다. 아까 50만 불을 빌리는 예에서는 30년이 지나면 10만 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크레딧 점수가 조금 낮으시다, 꼭 대출을 하실 목적이 아니어도 미국에 살 때는 크레딧 점수는 중요하니까 이렇게 원리를 파악하시고 간단하게 크레딧 카드 신청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리스폰시블하게 쓸 수만 있다면 이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크레딧 점수를 높이실 수 있는지 이거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용은 쌓는 거는 어려운데 잃기는 굉장히 쉽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